보입니다.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요일 저녁 뉴스와이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지소미아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도 그렇고 정말 복잡한 현안 아닙니까? 예, 현안이 정부도 너무나 그렇지만 많습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해법도 제시하고 그럴 일이 많을 텐데 예, 외교통일위원장 그거 맡고 계신 윤 의원께서도 좀 신경 쓰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예. 지소미아 문제 빨리 풀어야 된다. 예. 풀기 위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어떤 명분을 줘라. 명분 중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라. 했더니 그 좋은 아이디어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건의를 하겠다. 제가 어제도 한 3분 정도 만났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만이 이 지소미아 예. 폐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분은 뭐 그동안 여러 차례 통화했으니까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예. 문제점 또 이제 북핵, 예. 미사일 위협 등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는 필요하다. 그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한일 관계를 넘어서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 동맹 차원에서 예. 생각해 달라.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으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 높아지십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건 좋은데 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고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풀지 않는 한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자꾸 우리는 예.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어떤 한일 간의 문제를 가지고 안보 영역으로 교차 오염시키지 마라. 크로스 컨태미네이션 시키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압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를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 또 한미 동맹 차원에서 보야지 자꾸 어떤 경제 한일 간의 어떤 경제 분쟁, 역사 문제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된다.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예. 한미일 안보 체제에 어떤 문제를 가장 걱정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 주문,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 지소미아를 폐기했다.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조야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한미 동맹 간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 우려를 더욱 의구심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고요. 예. 한미 방위 분담금 문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저는 또 하나 우려하는 게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단절돼 있습니다.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그래도 물리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북미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다가 안 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외톨이가 된다. 그러니까 남북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이 여차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군사정보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은 우리로서도 어떤 미사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도 할 수 없다. 이런 거. 또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속보가 나가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네요. 예. 불신을 이유로 수출을 규제한 일본과는 지소미아 못한다. 지금 뭐 이게 네. 계속해서 청와대에 계속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내린 게 8월 2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발언이 예. 이제 속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아니고 오늘 예. 한미 안보 협의회의가 끝났는데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데 지소미아 대통령의 연장과 입장이 관련해서- 강하신 거죠. 예. 결국에는 바뀌지 않은 거죠.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외교부나 국방부나 국정원, 선원장도 강력하게 예. 이 청와대 결정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걸 주도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안보실 2차장 예. 김현정 차장이거든요. 결국은 어제도 제가 미국 고위 당국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 문제를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라. 니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는 저한테 그럽니다.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다 전했다. 국방부 장관 레벨에서 전했다. 다 모든 각 레벨마다 다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말아달라는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한 데가 아직 대통령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차원에서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해라. 예. 그걸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윤 위원장께서 미국 네. 관계자들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나요? 일본에도 좀 얘기를 해라. 제가 미국 관계자들한테 예. 계속 얘기한 것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야, 청와대가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내릴 배경에는 미국으로 하여금 그 한일 간의 이 경제 문제, 무역 규제 조치에 대해서 중재를 해달라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에 대해서 미국 너희도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미국 조야나 미국 이제 국무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든 중재를 해라. 예. 중재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한일 양국 정부지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데이비드 스틸웰, 예. 소위 말해서 미 국무 아테차가 한번 만났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70분 동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 그랬더니 전부 일본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느냐? 우리는 똑같은 방법이다. 예. 똑같은 식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풀 수 있는 것은 예. 너희들한테 중재를 요구했는데 중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중재를 해라 했더니 중재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한일 양국이 싸우는 것을 말릴 수 있어도 예. 데이비드 스틸웰 얘기는 We cannot fix the problem. 한마디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 풀 수 있는 건 너희들 당사자다. 예.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조야에 가서 뭐 이제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전임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이분은 민주당이거든요.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한번 해봐라 중재를. 그랬더니 제임스 리시는 중재 안 한다고 그러고요. 예. 밥 메넨데스는 좋다. 대통령이 중재를 해야 된다. 이런 조야의 의견도 많이 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한일 간의 어떤 외교적 해법이 도대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조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지 오바마 전 대통령.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편지도 썼습니다. 예. 당신네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참 심각한 그래요.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까 그 발언은 오늘 에스퍼 예. 에스퍼 장관하고 만났을 때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에스퍼 장관도 만나셨죠? 에스퍼 장관이 어제 밤 8시 반 늦게 왔습니다. 예. 한미동맹 만찬에 오기로 했는데 에스퍼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해서 이 오는 비행기가 제대로 안 돼서 예. 결국에는 8시 반 늦게 와가지고 어제 만찬에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어제 에스퍼 만나서도 거의 미국 거의 입장은 뭐 똑같았겠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것이 지소미아 해결 방안일까요? 저는요. 이게 어떤 정권의 자존심 문제로 생각하지 말자. 정말로 지소미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것만 따지자.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하자. 그러면 지소미아가 필요하지 않냐 그 차원에서 따져본다면은 지난 7월 25일 북한이 러시아의 어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 발을 쐈습니다. 그때 우리 합참이 얼마나 갈래? 430km 비행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600km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게 예. 왜? 일본 측의 정보였거든요. 결국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면 이런 식의 어떤 일본 측의 정보를 거둘 수도 없고 미국도 군사 정보를 제한하게 되면 우리로서 북한의 핵을 뭐 쏘든 미사일 쏘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출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대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국익적 차원에서 생각하자. 그게 대통령의 결단을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 이게 대통령께서 제가 뭐 지난 주에도 제가 이 중앙일보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딱 끊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결국 한일 간의 경제 이런 갈등 문제 어디서 파생이 됐느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문제. 지금 한 37분의 어떤 원고들이 있고 그분들한테 평균 1억 원의 어떤 이제 손해배상 있으면은 야, 이 문제를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가 직접 지불하겠다. 우리 피해 당사자한테 우리가 직접
지불하고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 건들지 않겠다. 너희 일본은 그 대신에 역사에 대해서 진정한 참여와 사과를 해라. 딱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그러면서 일가의 한일 관계도 풀고 한미일 이 안보 협력 체제 지소미아도 푸는 게 대통령의 결단은 알겠습니다. 최고 좋은 거다. 그렇게 해야 국내 정치적인 의상, 국제 정치적 분리해야 의상이 된다.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저의 제안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얘기로 넘어갈 텐데 예. 혹시 지금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럴까요? 기대 생각했던 것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게 그 이제 부분도 지소미아와 조금 연관이 있을 될 수 수가 있나요? 있고요. 당연히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면은 한미 방위 이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해진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상을 원시적으로 원시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근시한적으로 봤다. 올해 쓰는 방위 분담금이 1조 389억 예. 원입니다. 전년도 9,602억 원에서 딱 8.2% 증액이 예.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미국이 이 올해 방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처음에 작년 9,602억 원의 더블을 불렀다. 예. 그다음에 12억 달러를 줬다. 그다음에 10억 달러를 줬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3년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협상팀은 어떻게든 액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거 생각만 해가지고 일단 단기간 1년 계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조 389억 원이 되고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예 10억 달러하고 3년치를 받았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방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동맹국들에 대해서 한국을 위해서 일본, 독일,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 분담금 올려라라는 첫 번째 협상 케이스로 한국이 예. 이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당시에는 부담이 좀 컸어도 컸어도 마음은 편하게 훨씬 쭉 마음 갔을 편하게 텐데. 갔었습니다. 자, 지- 그런데 예.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5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5조 그 8천억 원 5조 정도. 이제 50억 달러인데 제가 이제 더 핫하고 여러 사람 만나서 문화일보 보도 47억 달러에 대해서 예. 너 이게 맞냐? 예. 너희들의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고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습니다. 47억 달러에서 한 50억 달러로 보고요. 그러면 CNN 보도는 저 트럼프 대통령 맨날 얘기하듯이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 있죠. 지난번에 그 사람은 50억 달러 요구했는데 우리가 뭐 5억 달러 냈다고 했거든요. 5억 달러가 우리가 9억 달러 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 방위 분담금 문제가 50억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예. 그는 일종의 호가다. 예. 호가. 예. 최종 가격 부르는 아닙니다. 거죠. 예, 실거래 가격.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미국 호가일까요? 아니면 블라핑일까요? 일단은 블라핑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 50억 달러에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딱 얘기합니다. 윤 위원장, 예. 당신 얘기 맞다. 제가 얘기하는 게 SM 틀 내에서 급격한 증액은 안 된다. 우리가 작년에서 올해 8.2% 우리 국방비 증액액만큼 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올렸던 게 2002년도 5차 SMA 협상 때 25.7% 올렸다. 예. 우리가 SM 틀 내에서 급격한 인상, 대폭 인상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SM 틀 바깥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 그럼 저한테 그럽니다. 닥터 윤, give me the number라고 합니다. 숫자를 달라는 예. 겁니다. 우리가 50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한국으로부터 어떤 당연히 제안을 못 받, 카운터 프로포즈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억 달러를 대항하는 너는 그러면 몇십억 달러 생각하냐, 몇억 달러 생각하냐 이걸 정부 관계자한테 물어봐야지 왜 국회 외교통일 저한테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결국 제가 9월 추석 때도 미국 조야에 많은 이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임스 리치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죠. 상원 외교위원장도 일단 호가다. 그는 이제 내려갈 수 있다. 예. 마이크 켈리라고 코리아 코커스 예. 공화당 공동의장이거든. 그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 타고난 협상가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줄어든다. 그런데 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다 이게 과도한 요구라는 걸 예. 다 합니다. 이게 예. 너무하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이 동맹관에서 예. 나온 건데 그래도 한 20억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러면 20억 달러면 우리가 더블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더블. 근데 우리는 일단 돈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한미 분담금이라는 게 결국은 보험료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주한 미군 그리고 미국의 전력 자산이 오면은 이게 우리가 뭐 1조 원을 내더라도 한 2, 3이면 2조 원치는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어떻게든 줄여가겠다는 거고 그 적정성이 얼마냐 그것은 협상팀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미국이 제시하는 식으로 적어도 20억 달러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예. 야
유지연 적어도 20억 달러 해야 되지 않냐? 야, it's too much라고 많다. 그러면은 야,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뭔가를 줘라.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안보 경제적인 보상을 줘라. 예를 들어서 안보 공약을 더 강하게 하고 예. 나토식의 핵 공유를 같이 하자. 핵 공유를 하면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농축 우라늄을 20%밖에 못한 30% 올려달라. 예. 또 너희가 통상 압력을 행사하는데 통상 압력에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 배려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안보 경제적 보상을 한다면은 예. 우리가 너희가 요구하는 적어도 그래 20억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가 정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도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예. 건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SM 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미 동맹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 이런 거를 총체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금 올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래도 50억 달러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말 안 되는 예, 겁니다. 자기들도 알 거고. 호가라는 건 예. 압니다. 그럼 이제 20억 달러다.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 2배가 넘는데 예. 과연 20억 달러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은 협상가들의 거기에 어떤 따라서. 달라지고요. 결국은 이거는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예. 겁니다. 이것은 SM 틀에서 우리가 협상하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를 최종 타결짓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다. 예. 일사에 의하면 올해 3월, 6월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예. 50억 달러 내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숫자를 저한테 달라는 식으로 숫자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도 조셉 윤 예. 그 지난 우리 예. 대북미 이제 대북 특별 대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저한테 메이크업 넘버, 메이크업 넘버. 그러니까 숫자를 부풀려라, 숫자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주는 1조 389억 원에서 훨씬 더 주한미군을 위해서 또 한미동맹을 위해서 훨씬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올려봐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오늘 어렵게 나오셨는데 예. 오늘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국회의원들 또 다른 당도 예. 47명이 미국의 협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예.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예. 참여하지 근데 않았는데 혹시 자유한국당 입장은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이제 협박은 미국의 이제 강력한 요구고,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또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예. 더 하트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로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적정한 수준의 방위 분담금 수준이 얼마냐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 적정한 수준에 맞춰져야 되고요. 그 적정한 수준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거고 한미 동맹의 신뢰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이 지금 뭐 공정 뭐 예. 이제 뭐 이렇게 분담을 위한 축구 결의안을 낸 거는 어떤 정책인 고려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미국의 협상가들이 우리에게 50억 달러 계속 요구했을 때 이게 터무니없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 전부 터무니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어떤 반미 감정으로 흐를 예. 수밖에 없고 협상의 타결 시점이 올 연말까지라고 어제도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처음 말이에요. 올 12월 달까지 안 된다.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간다. 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은 주한미군에 근속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고용 계약이 깨질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고 소위 말해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런 결의안을 내고 하는 게 예. 결국에는 어떤 그 결의안 내는 사람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 이제 트랩 같은 예. 거에 결국 공정 분담인데 이게 무리한 요구다. 결국에는 미국에 대해서 강압성 반미주의로 흐를까 봐. 그 반미주의가 결국에는 내년도 총선에서 사용할까 봐 예.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고려 때문인 걸로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끝으로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예, 맡고 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국회 짧게.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제가 다 만납니다. 지난주에도 뭐 트하트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비 스틸웰 예. 또 막 네퍼 부차관보죠. 아시아 태평양 또 키스 크락이라고 경제차관 다 예. 만나서 얘기하고 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 조야의 방위 분담금 이 호가가 너무나도 세다. 너무나 과도한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의회에 가서도 얘기해야 되고요. 국무부에 가서도 얘기해야 되고 특히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싱크탱크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차